만보 걷기, 이렇게 걷기만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이런 운동을 또 추가해야 도움이 된대요. 유산소성 근력 운동으로 허벅지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요, 김 교수님. 네, 이제 혈당을 저희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으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유산소 운동과 그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저장고이자 소비하는 장소인 근육을 키우는 두 가지 운동이 전부 중요합니다. 따라서 유산소 운동으로서 걷기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에너지의 소비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치 자동차의 배기량을 이렇게 높이는 개념으로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면 혈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나 허벅지, 엉덩이 근육과 같이 하체에 있는 근육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율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 잡는 구체적인 운동법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. 함께 만나보실까요?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육 운동법 배워볼까요? 첫 번째는 의자를 이용한 허벅지 운동입니다. 양손을 허리에 대고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렸다가 뒤로 가볍게 차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.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요. 두 번째, 앉아서 팔다리 모으기 운동입니다. 양 팔다리를 벌렸다가 모아주는데요. 다리를 모아줄 때는 끌지 않고 절도 있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. 쭉 폈던 양팔을 당겨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주세요. 이 동작은 허벅지뿐만 아니라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요. 마지막은 허벅지 근력 강화에 도움되는 누워서 원 그리기 운동입니다. 먼저 매트에 옆으로 누워주세요. 들어올린 다리의 발끝으로 원을 그려주는데요. 20회 정도 그린 후 반대 방향으로 다시 20회를 그려주세요. 이때 골반과 허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근육 운동들,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죠. 네, 밥 먹고 30분 뒤에 방금 배우신 운동 꾸준히 해나가시면 혈당 스파이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 또 알아볼게요. 자, 혈당 스파이크 잡는 방법. 공복혈당, 식후혈당, 자가체트 꼼꼼히 하세요. 요즘에서는 이제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맞아요. 체크를 할 수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보통 공복 혈당은 많이 체크하시는데요. 식후 혈당은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국수를 먹었을 때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가고 그게 좀 달라요.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도 하고 그분 지방량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간혹 식후 1시간이나 2시간을 좀 재보시고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그거 많이 드셨을 때 꼭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. 네. 네. 예, 병원에서의 당과 달리 병원에서는 정맥에서 재는데 집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재기 때문에 네네. 전혈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의 수치보다 10이나 이 정도 15% 정도 적게 나오거든요.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은 연속 혈당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, 이 교수님? 네, 요새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아주 뜨겁습니다.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요만한 동전 같은 거를 여기다 붙여요. 아주 그림에 나오네요. 저렇게? 팔뚝에 저렇게 붙이면은 저렇게 휴대폰을 갖다 대면 자기 혈당이 나와요. 한 14일 정도의 혈당을 레코딩, 그러니까 녹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네. 제가 저희 환자 2명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, 한번 네, 볼게요. 이거 나오네요. 자, A 환자 보세요. A 환자의 저 윗그림 보면은 혈당이 보통 우리가 180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무려 200 이상이 저렇게 마구마구 올라갑니다. 저 윗선이 바로 180선인데 네. 180이 아니라 200을 막 넘죠.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너무 맞아. 스파이크가 많아서 톱니바퀴가 엄청 많습니다. 낙차가 크다. 네. 하지만 저 B 환자는 네. 보세요. 왼쪽과 비교했을 때 완만하죠. 평온하네요. 예, 예, 평온합니다. 네. 그리고 밑에 14일간 레코딩한 걸 보더라도 완만합니다. 네. 예, 톱니바퀴가 없어요. 자, 저 A 환자, B 환자 어떤 환자들일까요? 한번 볼까요? 네. A 환자는 21년 된 당뇨병 환자입니다. 오래 그리고 솔직히 당뇨병 초반에 열심히 안 했어요. 관리를. 또 오른쪽 환자는 몇 달 전에 진단받고 저한테 온 환자입니다. 결국 오른쪽 환자가 나중에 20년 동안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인슐린을 잘 관측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
이런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속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네요. 네. 규칙적인 측정이 네.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것만큼이나 또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게 요거예요. 약을 무서워하지 말고 약을 거르지 말아라. 네. 꼬박꼬박 먹어야 되죠, 박 교수님. 네, 네. 박 교수님. 약의 효과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. 혈압약, 당뇨약, 고지혈증의 효과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드셔야 하고요. 특히나 이제 입맛이 좀 없어서 죽 같은 걸로 가볍게 드시면 혈당약을 좀 안 드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혈당이 올까봐. 그런데 죽은 특히나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. 아까 유동식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저혈당이 잘 안 오게 만드는 약들도 요새는 많아요. 그래서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겠고 네.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 혈압당뇨 고지혈증 약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약인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특히나 염증이 생기기 쉽고 요새 습도가 높아서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예요. 네. 이때는 특히나 만성질환 약을 잘 드셔야겠습니다. 예, 약은 가까이 하셔야겠고요. 반대로 멀리 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짚어드릴게요. 금연,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. 당장 끊어야 되는 거죠, 김 교수님? 네. 흡연의 경우에는 흡연 자체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가 자극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음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간이라고 하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요. 단순히 흡연이나 음주가 몸에 나쁘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당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두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. 네. 스파이크가 이렇게 심하거나 잘 개선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약물 치료로 가능할까요? 네, 이 어떻게 해야 교수님. 되죠? 아까도 이 위에서 배출하는 속도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. 네. 그게 안 좋은 거지만 오히려 그거를 약을 줘서 속도를 늦춰서 혈당을 늦게 스파이크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네, 아쉽게도 그게 주사제예요. 그래서 주사제를 일주일에 한 번 맞게 되면은 그것이 좋아지고요. 만약에 그것이 정 힘들다 그러면은 약으로도 이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약이 이제 나왔습니다. 희소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